그 제안이 아직도 유효할까요? 술도가의 여주인 마왕숙이 물었다. 그녀의 음성은 차분했으나 눈동자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LX 호텔 회장 한동석은 망설임 없이 응답했다. 네, 물론입니다. 제 약속은 철석 같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얻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으니까요. 마왕숙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올려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렇다면 그때 그 반지를 지금 받아도 될까요? 한동석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변했다. 눈빛이 크게 흔들렸고 믿기지 않는다는 듯 되물었다. 지금 정말 제 마음을 받아주시겠다는 의미인가요? 마왕숙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한동석의 얼굴에 오랜만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주머니에서 반지를 꺼내 마왕숙의 손가락에 조심스럽게 끼워주었다. 오랜 기다림 끝에 그토록 바라던 순간이 실현된 것이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한동석의 고백은 처음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 마음을 왜 받아들일 수 없는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한동석의 굳은 얼굴과 입술의 미세한 떨림은 그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말해주고 있었다. 60초가 600초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마왕숙의 부정적인 답변을 듣는 순간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얼마나 그녀에게 깊은 감정을 품고 있는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왜 제 진심이 닿지 않는 걸까요? 한동석은 의문을 품었다. 마왕숙은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직 고인이 된 장수 씨를 잊지 못했어요. 그리고 시동생들과 계속 가족으로 지내고 싶고요. 마왕숙은 죄책감으로 한동석의 눈을 직시할 수 없었다. 그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미안함을 느끼지 않았을 텐데. 그는 항상 곁에서 지원해 주었고 의지할 곳이 없을 때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준 사람이었다. 그래서 거절이 더욱 어려웠다. 회장님, 우리 그냥 친구로 지내면 안 될까요? 친구라는 단어는 마왕숙에겐 안전한 경계선이었지만 한동석에겐 철벽과 같았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한숨을 내쉬었다. 안타깝게도 불가능합니다. 당신은 이미 제 마음속에 특별한 존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동석의 말에는 포기할 수 없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만약 그 정도로 쉽게 물러선다면 애초에 고백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다. 거절당할 가능성도 충분히 예상했었다.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한동석이 마왕숙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제가 너무 서두른 것 같네요. 천천히 다가가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마왕숙은 한동석의 끈기 있는 태도에 다시 한번 마음이 불편해졌다. 한동석과 헤어진 후 무거운 발걸음으로 술도가에 돌아온 마왕숙을 공주실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우연히 침대 위에 한동석의 편지를 발견했던 것이다. 광수가 이게 뭐냐? 호텔 회장님한테 고백받았다면서? 마왕숙은 힘없이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다. 네, 그랬어요. 하지만 거절했습니다. 이 짧은 답변에 공주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미쳤니? 어떻게 그런 황금 같은 기회를 놓쳐? 정신 차려. 공주실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분노가 섞인 꾸짖음으로 변했다. 장수가 떠난 지 얼마나 됐다고. 마왕숙이 말을 끝내기도 전에 공주실이 참지 못하고 외쳤다. 죽은 사람은 이미 가버렸어.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가야지. 언제까지 과거에 매달릴 거야? 그녀의 어조는 거칠었지만 그 안에는 진심 어린 우려가 담겨 있었다. 딸이 더 행복해지길 바라는 어머니로서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까 두려웠다. 늦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마왕숙이 갑자기 어머니의 말을 끊었다. 아직 장수 씨를 잊을 수 없어요. 혼자 있고 싶으니 방으로 돌아가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마당의 공기가 얼어붙은 듯했다.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발로 차버린 황금 덩어리라고 공주실은 생각했다. 그녀는 이해할 수 없었다. 눈에는 실망과 충격, 깊은 슬픔이 가득했다. 그날 이후 공주실은 마왕숙의 선택에 엄청난 충격을 받아 병상에 눕게 되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어머니의 아픔만으로 쉽게 변하지 않는다. 단식 투쟁까지 하는 공주실을 보면서도 마왕숙의 입장은 확고했다. 엄마가 아무리 그래도 소용없어요. 아직 새로운 관계를 맺을 준비가 안 됐어요. 공주실은 이마에 수건을 던지며 소리쳤다. 마왕숙, 날 죽이려고? 제발 정신 차려. 그러나 마왕숙은 공주실의 절규를 무시하고 일상으로 돌아가 버렸다. 그때 상황을 알게 된 사형제 장수의 동생들과 마왕숙에게 다가왔다. 오천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형수님, 사돈 어머니께 들었어요. LX 호텔 회장님의 고백을 거절하셨다면서요? 마왕숙의 눈빛이 흔들렸다.
맞아요. 이미 거절했으니 걱정 마세요. 마왕숙은 어색한 미소를 지었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다. 오천수는 잠시 시선을 내리고 숨을 고른 뒤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혹시 형님 때문에 망설이시는 건 아니죠? 형수님의 행복을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형님도 분명 형수님이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길 원하실 거예요. 이 진심 어린 말에 마왕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오천수의 한마디는 단순한 바람이 아닌 진정한 응원이었다.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정말 회장님에게 아무 감정이 없는 걸까? 아니면 장수 씨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내 진심을 억누르고 있는 건가? 시동생들을 바라보며 여러 생각이 교차했다. 그때였다. 술도가의 고요함을 깨는 요란한 소리와 함께 대문이 거칠게 열렸다. 놀란 마왕숙과 시동생들이 대문 쪽을 바라보자 낯선 남자가 술도가로 성큼성큼 들어왔다. 화가 잔뜩 난 독고탁이었다. 붉게 달아오른 얼굴, 가빠진 숨, 꽉 쥔 주먹으로 누군가를 때릴 기세였다. 태풍이 몰아치는 듯한 분위기였다. 처음에는 딸 세리가 교수를 짝사랑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금방 지나갈 일이라 생각했다. 그의 아들 결이와 세리의 결혼은 무사히 진행될 거라 여겼다. 하지만 결이가 결혼을 포기한다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더구나 세리가 짝사랑하는 상대가 하필 그가 가장 싫어하는 술도가의 오범수라는 사실이 그를 더욱 분노하게 했다. 격분한 채 오범수의 멱살을 잡을 기세로 달려들었다. 오범수, 이 자식, 내 딸을 꼬셨지? 오늘 죽을 줄 알아. 오범수에게 달려들려는 순간 고자동이 재빨리 발을 걸어 독고탁을 넘어뜨렸다. 젠장, 내 딸 문제니까 끼어들지 마. 오범수는 동요 없이 차분하게 다가와 말했다. 저와 대화하시죠. 독고탁이 이를 갈며 대꾸했다. 오범수, 뭐하는 놈이야? 남의 딸 결혼을 망치다니. 네가 세리를 꼬신 거지? 솔직히 말해. 독고탁이 술도가에 저지른 일을 생각하면 오히려 오범수가 화를 내야 했지만 그는 성숙함을 보여주었다. 세리 결혼에 문제가 생겼다면 사과드립니다만 저희는 단순히 교수와 제자 관계일 뿐입니다. 오범수의 침착함이 오히려 독고탁의 분노를 자극했다. 그는 참지 못하고 오범수의 뺨을 향해 손을 날렸다. 하지만 그 순간 누군가 독고탁의 손목을 잡아 제지했다. 마왕숙을 만나러 온 한동석이었다.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십니까? 대화로 풀어야 할 문제 아닙니까? 이 말은 단순한 충고가 아닌 명확한 경고였다. 한동석은 힘이 아닌 말의 무게로 상대를 제압하는 사람이었다. 독고탁은 잠시 주춤했으나 곧 기세를 되찾았다. 결혼이 취소된 마당에 더 잃을 것이 없었다. 이건 우리 문제니까 회장님은 관여하지 마세요. 한동석이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다.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그 표정에는 전혀 웃음기가 없었다. 세리와 결의 문제라면 결의 아버지인 저도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분명했다. 내 아들이 연관된 문제니 나도 당연히 개입할 자격이 있다는 의미였다. 전국적으로 사과 방송한 지 얼마나 됐다고 또 소란을 일으키십니까? 대표님이 이런 분이셨나요? 한동석의 이 한마디는 독고탁의 자존심을 정확히 찔렀다. 말문이 막힌 독고탁은 턱을 굳게 다물었다가 간신히 말을 이었다. 이 인간이 내 딸을 유혹해서 결이가 결혼을 포기한다고 했잖아요. 모르시면서 참견하지 마세요. 한동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인 후 차분하게 대답했다. 결이에게 들었습니다. 세리가 일방적으로 좋아한다고요? 이제 그만하시죠. 그리고 한숨을 내쉬며 덧붙였다. 우리는 결혼 문제 외에도 사업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만날 일이 많을 텐데 저까지 적으로 만들고 싶으신가요? 비즈니스 언급에 독고탁의 표정이 순식간에 누그러졌다. 이미 대국민 사과로 매출이 급감했는데 LX 호텔마저 적이 된다면 사업을 접어야 할 수도 있었다. 결국 독고탁은 오범수를 혼내주겠다며 의기양양하게 들어왔지만 한동석의 등장으로 맥없이 물러나게 되었다. 마왕숙은 또다시 한동석의 도움을 받게 되어 감사하면서도 불편했다. 친구로 부르기엔 너무 가깝고 연인이라 하기엔 얼마 전 거절했던 기억이 선명했다. 또 회장님이 위기에서 구해주시네. 이런 생각들이 마왕숙의 머릿속을 맴돌 때 한동석이 조용히 다가왔다. 잠시 대화 나눌 수 있을까요? 마왕숙은 놀란 듯 눈을 깜빡이다가 머뭇거리며 그를 따라 나섰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아니었으면 범수 도련님이 다쳤을 거예요. 한동석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앞으로도 계속 당신에게 호감을 얻으려고 합니다. 어려운 일은 도와드리고 슬플 땐 위로해드리고
계속 곁에서 지원하다 보면 언젠가는 제게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까요? 진심 어린 말에 마왕숙은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다. 그의 말이 감동적이었고 자신의 마음이 그 온기에 조금씩 반응하는 게 혼란스러웠다. 한동석의 마음이 여전히 부담스럽긴 했지만 예전처럼 무겁게 느껴지지는 않았다. 한동석은 마왕숙이 시동생들을 향한 애정이 특별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처음엔 단순히 남매 같은 관계라고만 생각했으나 실제로는 친남매보다도 깊은 유대감이 있었다. 이때 한동석은 마왕숙의 마음을 얻을 방법을 떠올렸다. 마이너스 바로 그녀가 가장 아끼는 사형제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었다. 회사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박 비서에게 사형제에 관해 알아보라 했고 중요한 정보를 얻었다. 셋째 오홍수 씨가 최근 토스트 가게를 오픈했다고 합니다. 토스트 가게. 한동석의 머리가 빠르게 돌아갔다. 오홍수의 가게를 도와 그의 마음을 얻고 궁극적으로 마왕숙에게도 호감을 얻을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 대기업 회장답게 그의 전략은 놀라웠다. 오홍수의 가게 오픈 첫날, LX 호텔 명의로 토스트 3,000개를 주문해 직원들에게 무료로 나눠주었다. 당연히 오홍수는 대박 주문에 행복했다. 하지만 한동석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직접 가게에서 일까지 도와주기로 했다. LX 호텔 회장이 일반 토스트 가게에서 서빙하고 청소하는 모습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다. 이것이 오홍수에게 큰 감동을 줄 것이라 판단했다. 마왕숙이 그를 부담스러워했던 이유는 그들이 살아온 세계가 너무 달랐기 때문이었다. 직접 일상적인 일을 도우면서 오홍수의 마음도 얻고 마왕숙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 자신을 더 친근하게 여길 것이라 생각했다. 그의 전략은 완벽히 들어맞았다. 3,000개나 주문해 주시고 일까지 도와주시다니. 회장님은 천사 아니세요? 날개는 어디 숨기셨어요? 오홍수는 일을 마치고 술도가로 돌아와 마왕숙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형수님, 믿기지 않는 일이 있었어요. 흥분한 표정으로 달려오는 오홍수를 보며 마왕숙은 놀랐다. 무슨 일이에요? 장사가 잘 됐나요? LX 호텔 회장님이요. 토스트 3,000개나 주문해 주시고 직접 가게에 오셔서 일까지 도와주셨어요. 마왕숙은 깜짝 놀라 말을 잇지 못했다. 회장님이 가게에서 일을. 말도 안 돼. 마왕숙은 즉시 한동석의 의도를 간파했다. 마음이 열릴 때까지 천천히 다가오겠다는 그의 말이 떠올랐다. 사실 거절 후에 그가 바로 포기할 거라 생각했다. 특별히 아름답지도 부유하지도 않고 남편과 사별한 아픔을 간직한 평범한 자신을 오래 좋아할 리 없다고 여겼다. 그저 한동석이 오랫동안 독신이었기에 일시적으로 자신에게 관심을 보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그의 마음이 생각보다 훨씬 진지하고 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살아생전 장수가 자신을 바라봤던 것처럼 조건 없이 마왕숙이라는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그 무조건적인 애정이 떠올랐다. 그날 밤 마왕숙은 한동석을 생각하며 잠 못 이루었다. 새벽이 밝아오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 어딘가로 향했다. 놀랍게도 그녀가 찾아간 곳은 장수의 납골당이었다. 하얀 국화 한 다발을 들고 조심스럽게 그의 사진 앞에 섰다. 사진 속 장수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다. 잘 지내셨어요? 마왕숙은 꽃을 놓고 두 손을 모은 채 조심스레 앉았다. 장수가 목숨보다 소중히 여겼던 술도가를 지금까지 지켜온 자신이 뿌듯하기도 했고 그가 홀로 술도가를 운영하며 겪었을 어려움도 이해할 수 있었다. 깊은 숨을 들이쉬고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저를 좋아하는 분이 생겼어요. 좋은 사람이에요. 당신처럼 한결같고 어려울 때마다 나타나 도와주고 무엇보다 진심으로 저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분을 볼 때마다 당신이 생각나요. 솔직히 마음이 조금 흔들려요. 마왕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 말을 하는 순간 깊은 감정과 마주했다. 마이너스 장수에 대한 미안함이었다. 다른 남자에게 마음을 열면 장수를 배신하는 것 같아 죄책감이 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장수라면 그녀가 행복하기를 바랄 거라는 생각도 들었다. 그는 분명 그런 사람이었다. 결국 마왕숙은 떨리는 손으로 장수의 사진을 어루만지며 속삭였다. 당신, 제가 그분을 좋아해도 될까요? 마치 영원한 작별을 고하는 것 같았다. 장수의 사진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눈물을 흘리던 마왕숙은 마침내 한동석을 만나러 향했다. 한동석은 놀랐다. 거절 이후 마왕숙이 먼저 연락해온 것은 처음이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감사 인사를 하려는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를 마주한 순간 심장이 멎는 듯했다. 마왕숙은 그가 선물했던 그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으신가요? 가볍게 웃으며 물었지만 목소리에는 기대와 긴장이 묻어났다. 마왕숙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거절 이후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제 진심이 무엇인지, 회장님에 대한 제 감정이 정말 단순한 우정인지 수백 번 자문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장수 씨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제 마음을 누르고 있었던 거예요. 사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새 사람을 만나는 게 그에게 잘못하는 일 같았거든요. 마왕숙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지만 눈빛은 확고했고 말에는 무게감이 있었다. 하지만 분명 장수 씨는 제가 행복하길 바랄 거예요. 말을 이어갈수록 한동석의 심장은 더 빠르게 뛰었다. 그래서 그때 말씀하셨던 마음 아직도 유효한가요? 그 말에 한동석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믿기지 않아 숨이 멎는 듯했다. 감격에 잠시 말을 잃은 그는 머뭇거리다 대답했다. 제 마음은 변함없습니다. 한 번 품은 감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지금도 당신을 깊이 사랑합니다. 마왕숙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말했다. 그럼 우리 서로 알아가 보는 건 어떨까요? 진심인가요? 농담하시는 게. 마음에 품은 사람이 내 감정을 받아들여준 순간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하늘을 날아오르는 듯한 희열이었다. 제가 어떻게 회장님께 장난을 칠 수 있겠어요? 오늘부터 시작해요. 우리. 한동석은 마왕숙의 손을 조심스레 잡고 진심을 담아 말했다. 고맙습니다. 마 대표가 아니라 광숙 씨라고 불러도 될까요? 매일매일 당신을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약속해요. 마왕숙은 환하게 웃는 한동석을 바라보며 그의 손을 꼭 잡았다. 납골 땅에서 장수의 축복을 받은 듯한 느낌이 들었다. 새로운 사랑의 시작이었다. 한동석은 놀랐다. 거절 이후 마왕숙이 먼저 연락해온 것은 처음이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감사 인사를 하려는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를 마주한 순간 심장이 멎는 듯했다. 마왕숙은 그가 선물했던 그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으신가요? 가볍게 웃으며 물었지만 목소리에는 기대와 긴장이 묻어났다. 마왕숙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거절 이후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제 진심이 무엇인지, 회장님에 대한 제 감정이 정말 단순한 우정인지 수백 번 자문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장수 씨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제 마음을 누르고 있었던 거예요. 사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새 사람을 만나는 게 그에게 잘못하는 일 같았거든요. 마왕숙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지만 눈빛은 확고했고 말에는 무게감이 있었다. 하지만 분명 장수 씨는 제가 행복하길 바랄 거예요. 말을 이어갈수록 한동석의 심장은 더 빠르게 뛰었다. 그래서 그때 말씀하셨던 마음 아직도 유효한가요? 그 말에 한동석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믿기지 않아 숨이 멎는 듯했다. 감격에 잠시 말을 잃은 그는 머뭇거리다 대답했다. 제 마음은 변함없습니다. 한 번 품은 감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지금도 당신을 깊이 사랑합니다. 마왕숙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말했다. 그럼 우리 서로 알아가 보는 건 어떨까요? 진심인가요? 농담하시는 게. 마음에 품은 사람이 내 감정을 받아들여준 순간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하늘을 날아오르는 듯한 희열이었다. 제가 어떻게 회장님께 장난을 칠 수 있겠어요? 오늘부터 시작해요. 우리. 한동석은 마왕숙의 손을 조심스레 잡고 진심을 담아 말했다. 고맙습니다. 마 대표가 아니라 광숙 씨라고 불러도 될까요? 매일매일 당신을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약속해요. 마왕숙은 환하게 웃는 한동석을 바라보며 그의 손을 꼭 잡았다. 납골 땅에서 장수의 축복을 받은 듯한 느낌이 들었다. 새로운 사랑의 시작이었다. 지금까지 한동석과 마왕숙의 감동적인 사랑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과연 두 사람의 사랑은 어떻게 이어질까요? 독고탁은 계속해서 방해를 할 것인지, 마왕숙의 어머니 공주실은 건강을 회복할 수 있을지, 그리고 사형제들은 한동석을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더 많은 감동과 웃음이 가득한 이야기는 KBS 드라마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에서 확인하세요. 토요일, 일요일 저녁 8시에 본방사수. 여러분의 주말 저녁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편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